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Mason this. 자, 서보학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의견에 동의를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예, 저도 이제 서보학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서보학 교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 이게 뭐 그 분이 제시한 방법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인가? 그래서 민주당이 나이브해가지고 걱정이 안 돼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건가? 예? 지금 이제 뭐 서보학 그 교수가 내놓은 대책은 뭐 이런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에 뭐 완전히 꽂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전에 예, 이재명 후보 일단 재판 소식부터 잠깐 전해드리고 예, 서보학 교수 얘기 좀 하고 무슨 대책이 있는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파기환송식 심 15일 첫 공판 소환장 발송 예, 집행관 송달 촉탁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편으로 보내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 바로 송달을 해가지고 바로 어떻게든 재판을 시작을 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대법에서 판결을 했는데 오늘 그죠? 송부를 했어요. 서울 고법으로. 근데 송부하자마자 재판부 형사 7부죠. 예, 형사 7부로 배당이 됐고 예, 배당이 되자마자 공판 기일을 잡고 그리고 바로 소환장을 발송을 해서 또 집행관이 직접 송달을 하도록 이재명 후보가 집에서 이제 송달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죠. 이제 집배원분들이 이제 빠른 우편으로 집까지 이제 배송을 하는데 당사자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밤에 가가지고 뭐 송달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업무 시간에 이제 가가지고 집배원분이 송달을 해야 되는데 낮에 이제 집에 있을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그걸 뭐 재판부가 뭐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바로 집행관을 촉탁을 해가지고 집행관에게 송달 촉탁을 해놓은 상황이다. 그래서 첫 공판 기일이 15일 오후 2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기일을 통지하는 소환장과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발송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소송 서류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발송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바로 송달은 안 되죠. 일단 6일까지는 연휴기 때문에 예, 송달이 이제 불가능한 거고 6일까지는 7일 이후에 이제 송달 절차가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하루 만에 그냥 일사천리로 소환장 발송까지 예. 소환장도 그냥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집행관을 임명을 해가지고 속전속결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죠. 지금 이런 정도 근데 애초에 이제 일단은 다 그 이후 얘기는 이제 좀 나중에 말씀드리기 전에 애초에는 이제 우려했던 건 이거잖아요. 7일 얘네들이 오늘 이제 기일을 잡아가지고 7일이나 8일쯤에 첫 공판을 잡고 그냥 공판 한번 하고 바로 선고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거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평소보다 이게 좀 빠르게 진행된 건 맞는데 아주 뭐 졸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정도는 아닙니다. 예, 완전히 졸속으로 재판의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 2주 정도 일단은 뭐 연휴가 껴 있어서 바로 잡기도 자기들도 힘들죠. 예, 뭐 그래서 15일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2주 뒤로 예, 재판 기일을 잡으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조금 여유를 뭐 갖게 된 뭐 그런 상황은 됐습니다. 뭐 그닥 나쁘지는 않은 좋지도 않지만 뭐 나쁘지는 않은 이런 형국이 됐어요. 예, 그리고 자 오늘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예, 서보학 교수의 주장이에요. 예, 이재명 후보 박탈 대법 6월 3일 이전에 선고 가능하다. 그래서 서보학 교수가 예, 자 취재 편의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대선을 불과 30일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서둘러 판결을 내린 것은 대법원에 의한 명백한 정치 개입이다. 유례를 찾기 어려운 조희대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 개입이다.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대선을 30일 앞둔 시점이고 대통령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이 판단해서 뽑는 건데 과거 한두 마디 말이 부정확했다고 후보자 자격을 대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아가는 것이고 오만의 극치다. 예, 피노키오님 오늘 무리하세요. 예, 우리 중도들 짜왕님이 잘 이끌어주세요. 80세까지 짜왕님의 중도들 예, 그 개혁 나아갈 숙제입니다. 예, 다 중도들 잘 이끌어주셔야 나라가 진보로 나갑니다. 항상 짜왕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이거예요. 6월 3일 이전에 대법원 최종 결정이 나오기 힘들어서 파기환송이 이재명 후보의 완주를 막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게 이제 일반적 예측이었는데 일단 예. 이게 뭐 저도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자, 대법원의 대법원 상고장 제출 기간 7일이 있어요. 여기에 대법원의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는데 20일의 기간이 있어서 최소한 27일이 보장된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 전에는 결코 재판을 끝낼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처음에 주장이 있었죠. 그러면은 15일 날 지금 공판기일을 잡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출석을 안 해버리면 예. 27일이라는 만약에 시간이 보장된다 그러면은 15일로 첫 공판기일을 잡은 것만으로도 벌써 6월 3일이 훌쩍 넘어가죠. 그죠? 15일에다가 27일을 더하면은 공판기일이 확실히 넘어가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음을 놨어요. 야, 이거 대선 전에는 결코 판결이 안 나온다. 그런데 이제 서보학 교수의 주장은 자,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광인이라고 하던데 광인이 최소한의 상식을 가지고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니한 것이다.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재판 절차를 서둘러 가지고 판결을 내리면 그 후에 재상고가 돼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최소한 27일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면서 파기환송심은 어차피 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에 귀속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고 유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건 일반론이에요. 무죄 판결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야. 근데 가능성이 낮지. 그죠? 우리가 뭐 파기자판하는 것처럼 예, 파기자판을 하는 것처럼 고등법원에서 예, 대법원에서 야 이거 유죄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야 우리는 무죄 줄래 이러기가 어려울 뿐이지 무죄를 선고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꼭 그런 건 아니다. 예.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 측에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는데 7일의 시간이 주어진다. 상고 이유서 제출에 걸리는 20일의 기간을 대법원이 보장하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에서 피고인이 상고한 것을 두 줄로 기각해버리면 된다.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한 줄과 상고를 기각한다. 이렇게 또 한 줄 쓰면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7일 안에 상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상고를 했어. 그러면은 20일 동안 상고 이유서를 20일 안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대법원이 이걸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서보학 교수의 주장은 이걸 무시하고 7일 만에 7일째 되는 날 상고를 하겠죠. 이재명 후보의 재판 변호인단은 당연히 7일째 되는 날 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야 되니까 7일째 되는 날 선고를 할 거예요. 그러면 20일 동안 상고 이유서를 써야 되는데 이거를 대법에서 무시할 수가 있다. 재상고기 때문에 무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서보학 교수 주장으로는 무시가 가능하다. 7일은 꼭 지켜야 돼요. 7일은 안 지키면 안 돼. 그런데 20일은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뭐 형사소송법 그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이분 말이 맞겠죠. 맞는다라는 전제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일은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은 8일째 바로 선고를 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야. 두 줄만 쓰면 된다. 재상고를 기각한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 이렇게 두 줄만 쓰면 되기 때문에 20일까지 안 가고 이재명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7일이다.
이런 주장을 오늘 서보학 교수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예. 이렇게 하면 피고인이 법에 정해진 절차라든가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순진한 생각. 예. 이미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측에서 제출한 상세한 이유서들을 검토해 유죄를 한 것이라고 예. 주장을 할 것이고 이럴 경우에 딱히 반박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없어진다. 자, 그러면서, 11일에 이제 후보자가 등록되고 나면, 만에 하나,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민주당 측에서는 더 이상 후보 등록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 기간을 넘긴 다음에 고등법원이 절차를 빨리빨리 서둘러가지고 판결을 선고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피고인 측에 주어진 기간은 7일이거든요. 7일이 지나서 재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넘어가면 저는 하루 이틀 사이에도 판결이 확정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8일째 선고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7일째 재선고를 하면은 8일째 판결을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형이 확정돼 버리면, 그러니까 대선 전에 그런 판결을 한다는 거죠. 형이 확정돼 버리면은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후보를 지금 다시 등록할 수도 없죠. 후보 등록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5월 1일에 대법이 조희대가 서둘러서 판결을 한 게, 자, 후보 등록을 한 이후에 뭐 그런 주장도 있어요. 15일로 공판기일을 잡은 것도 이재명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해서 민주당이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그때 재판을 빠르게 진행을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유죄를 선고를 하고, 대법 7일 이후에 대법에서 상고를 기각해서 재상고를 기각을 해가지고 평을 확정한다. 6월 3일 전에 확정을 해버린다. 이런 플랜이라는 거죠. 그래서 20일이 확보되는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한테 주어진 시간은 실제로 7일밖에 안 된다. 이런 주장을 이제 서보학 교수가 한 겁니다. 저는 뭐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에요. 뭐 로스쿨 교수님이시고 형사소송법도 전문가라고 하니까 저거는 뭐 저분 말이 맞겠죠. 그리고 지금 뭐 보니까 대체로 이제 저 서보학 교수의 인터뷰 이후에 이재명 후보의 시간이 이제 7일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막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옵니다. 지금 형사 7부 판사들을 뭐 탄핵을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대법관들을 9명 탄핵을 하자. 9명 탄핵을 해버리면 이제 3명이 남는데, 그러면은 재판이 진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소부, 그죠? 그러니까 그 3명이 재판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소부는 형성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판결을 하게 되지. 근데 9명을 이제 그 탄핵하는 게 이게 묘수인 것이, 9명을 탄핵해버리면은 누가 지금 2명이 무죄 취지로 소수 의견을 냈잖아요. 조희대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시킬 때, 2명의 대법관이, 무죄 취지로 소수 의견을 냈어.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이거는. 그죠? 이거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럼 이 2사람 남겨놓고, 유죄 준 사람 1명 남겨가지고, 나머지 9명을 다 날려버리면, 그럼 뭐 셋이서 판결을 하면 무죄가 나오겠지. 그죠? 재상고에서 무죄가 나오는. 뭐 이런 방법으로 가는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재판 자체를 할 수가 없겠죠. 대법관이 9명이 탄핵이 됐는데 무슨 재판을 하겠어. 그러면서 그냥 시간을 넘어가는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 빨리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뭐 맞는 얘기예요. 뭐 저도 그거에는 뭐 이견이 없어. 그리고 지금 대법관 10명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저기 국회 법사위에서도 법원 행정처장 나와가지고 뭐 쩔쩔매던데, 과연 3일 동안, 길게 봐도 7일이에요. 근데 저는 3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심리를 2번 했잖아. 3일 만에 2번 하고 그 다음에 선고를 한 거니까 재판 기록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은 3일밖에 없었어. 3일 동안 7만 쪽을 다 읽고 의견 일치가 돼가지고 바로 선고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두 번째 심리를 했을 때, 두 번째 재판 기일 때 그 전까지 다 읽었단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재판 기록은 전원 합의체로 배당되기 전에 재판관들이 재판 기록을 읽으면 안 돼요. 그건 불법이야. 배당된 이후에 재판 기록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재판 기록을 읽을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면은 3일밖에 없는 거예요. 3일밖에. 그럼 3일 안에 어떻게 7만 쪽을 읽어? 9일로 따져도요. 1초에 거의 한 페이지씩 읽어야 돼. 잠도 안 자고. 오늘 뭐 그 JTBC 5대0 라이브인가 보니까 그 앵커가 그 챗 GPT인가 뭐 하여튼 AI한테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 9일 동안 재판 기록 7만 쪽을 읽으려면은 1초에 몇 장을 읽어야 되냐? 그랬더니 뭐 0. 몇 장을 읽어야 되는데 거의 뭐 한쪽 가까운 양을 1초에 읽어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지 물리적으로. 잠도 안 자고 읽어야. 너 잠 안 잤어? 그거 확인해 봐야 되겠네. 9일 동안 잠 안 잤냐고. 대법관 10명이. 유죄 판결한 사람들이 9일 동안 잠 안 자고 재판 기록만 읽었냐고. 그러니까 졸속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라는 거. 피의자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확인이. 이건 명백한 전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봐요. 위헌적 판결을 한 거다. 그럼 대법관 전원 탄핵 사유가 된다. 근데 이제 일단 9명만 하자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제가 볼 때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거는. 이거 쥐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막 벌써부터 탄핵하자 막 여러분들이 이제 뭐 불안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탄핵하는데 이틀이면 돼요. 민주당이 준비 다 해놓고 해놓고 탄핵하면 돼. 자, 언제 탄핵을 하면 되느냐? 선고기일이 잡혔어요. 선고기일이 잡혔어. 선고기일이 잡히자마자 자, 일주일의 시간이 있잖아, 우리한테는. 언제 선고를 합니다라고 날짜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이 있어. 이거는 서부학 교수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20일은 보장이 안 돼도 7일은 확실히 보장이 된다고 했잖아. 7일 안에 대법관 전원 다 탄핵할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법관 전원 탄핵이라는 카드는 민주당의 핵무기로 쥐고 있는 거예요. 핵무기로. 그리고 지금 파기환송심 재판부 형사 7부가 재판을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다가 이놈들이 대선 전에 끝내려고 하네? 그래 선고기일 잡잖아요? 그러니까 15일날 재판하더니 바로 선고기일 잡아버렸어. 그러면 그냥 던지면 되는 거야. 이틀이면 탄핵한다니까. 이틀이면. 최상목이 탄핵하는데 얼마 걸렸어요? 바로 그냥 사퇴를 해버리긴 했지만은 바로 탄핵 들어가가지고 그냥 날릴 수 있었잖아.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쥐고 있는 거야, 민주당에서. 시작부터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쟤네들이 우리도 명분을 충분히 쌓은 다음에 치고 나가야 돼요. 정치는 결국 명분 싸움이야. 그래서 이재명이 민주당이 도저히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국민들이 공감할 때, 야, 이놈들이 진짜 이재명 대선 출마를 막으려고 졸속으로 재판을 진행하네? 라고 우리 국민들이 느낄 때, 즉 무슨 얘기냐? 재판 기일을 터무니없이, 선고 기일을 터무니없이 빨리 잡을 때, 그때가 타이밍인 거야. 그때 바로 탄핵 들어가면 됩니다. 7일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이거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서보학 교수의 주장을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정을 한 거야. 그래 20일은 그럼 없는 걸로 치자 이거예요. 20일이 있는 걸로 치면은 이미 끝났어요. 게임 끝난 거야. 그죠? 15일로 잡았기 때문에 거기다 27일을 더하면은 대선 기일을 넘어가지. 그러니까 일단은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근데 서보학 교수 같이 주장하는 의견이 있으니 그 20일은 없는 셈 치자 이거지 저는. 없는 셈 치고 안전하게 가자. 그래서 형사 7부에서 선고기일을 잡는 즉시 민주당에서는 탄핵 절차에 돌입을 한다. 그 대법관 전원을 탄핵을 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결을 못하거나, 그죠? 상고, 재상고 판결을 못하거나 아니면 3명 남았잖아요. 3명이서 판결을 하는 건데 2명이 무죄를 줬잖아. 무죄 취지로 의견을 냈잖아요. 이 두 사람을 살려놓으라 이거예요. 그럼 2대1로 무죄가 나올 거 아니야. 2대1로. 게임 끝나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래서 걱정할 일 아니다 이건. 왜 불안해합니까? 뭐 큰일 났다라고 뭘 왜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해요.
제가 무슨 대법관입니까? 제가 뭐 금배지를 달았어요. 제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입이나 나불거리는 거지.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런 정도는 저는 다 알고 있다고 봐요.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고 그거는 이제 최후의 카드로 쥐고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물리적 시간, 그 외의 묘수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외의 묘수. 첫 번째 묘수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명길동으로 가자. 선거운동 안에 계속 도망 다니면 돼. 계속 도망 다녀. 아니, 송달을 안 받으면 되잖아. 지금 제가 가면 인천지법에 아까 보니까 인천지법에 그 집행관에게 송달 촉탁을 했다고 나왔잖아요.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여기 보시면은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촉탁서를 발송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인천에 집이 있으니까 요 집행관이 이제 직접 집으로 가가지고 송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모르겠네. 제가 이거 집행관들은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인천지방법원의 집행관이야. 그럼 막 근데 내가 저 송달해야 될 사람이 서울에 있어. 그럼 막 서울도 갈 수 있나?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서울도 갈 수 있는지는. 근데 인천에 집행관한테 갔으니까 집으로 가겠다는 뜻 아니에요. 아, 그럼 집에 안 가면 되잖아. 이거는 법원 오늘 공보관이 공보 담당관이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송달을 못 받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송달을 못 받으면 재판 진행을 못 한다는 거예요. 강제로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건 마치 이재명 후보에게 민주당 쪽에 무슨 팁을 주는 것 같더라고. 송달을 받지 마라. 그 인천에 안 가면 되잖아. 아니,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6월 2일까지 인천에만 안 가면 되잖아. 딴 데서 돌아다니면 될 거 아니에요. 선거운동 해야 되잖아. 그리고 어차피 바빠 죽겠는데. 예? 그 인천에는 저기 마지막으로 한번 가시면 돼요. 본인 지역구이시기도 하니까 6월 2일 밤에 6월 2일 밤에 가가지고 인천에서 유세하면 되잖아. 6월 2일 날 유세하면 되네. 그때 송달 받으면 되지. 6월 2일에 나 주세요. 그럼 그날 받으면 뭐 어떡할 건데? 이제 청와대 가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제? 그때는 헌법재판소 가서 싸우든지 재판을 중단하든지 대법원에서 알아서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이재명 후보님이 그래서 자꾸 강원도 이런 데 가시나? 예? 자꾸 보니까 오지로 가시는 것 같아, 선거운동을. 송달을 안 받으시려고 오늘 송달이 올 수도 있으니까 막 철원, 고성, 예? 화천, 그거 뭐 오기 힘든데. 그러면 막 제주도 이 기회에 잘 됐네. 선거운동을 오지 중심으로 합시다, 우리가. 그동안 대도시들은 선거 때마다 혜택을 많이 받잖아. 대선 후보들이 와가지고 막 크게 유세하고 막 이랬는데 어차피 집토끼 튼튼하니까 이번 선거 유세 컨셉은 소외된 국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진다. 그죠? 소외된 지역까지 챙기는 진짜 대통령 이재명. 요런 컨셉으로 바꾸자고, 캠프에서.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오지는 다 쫓아가갖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우리 어르신들 산골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잡아 주시고 이러면 선거운동이 얼마나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이 선거운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소외된 국민들을 품어 안는 해남 완도 좋네. 이런데 못 가잖아. 해남 완도 진도 다도해를 돌아 그냥 아예. 다도해를 한번 돌자고요. 대한민국 대선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야. 다도해 막 무슨 태백산맥 지리산 그 다음에 저기 해외도 좋네요. 해외 교포도 투표할 수 있잖아. 재외국민 투표도 되잖아. 미국, 유럽, 일본 막 가갖고 언제 한번 대통령 손 한번 잡아보기 힘든 이런 우리 유권자들도 민주당에서 품어 안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자. 야, 이거 농담한 거예요. 대선 후보가 또 송달 안 받겠다고 도망 다니는 건 좀 모양이 빠지지. 우리가 모양이 빠집니다. 웃기려고 한 소리야. 근데 진짜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꼭 농담만은 아니야. 왜?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그런 팁을 줬잖아. 송달 안 받으면 재판 못 한다. 그런 팁을 법원에서 준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정 안 되면은 한 2주만 3주만 도망 다니지 뭐.
3주만 도망 다니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 송달 받고 나 재판하겠다 이러면 되잖아. 대선 거의 끝날 무렵에. 응? 그래서 절대 수가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재미로 한 거고, 뭐 대선 후보가 진짜 그러면 안 되죠. 도망 다니면. 예, 그건 좀 민망하지. 모양 빠지지. 근데 그래도 저는 대선 이길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진짜로 이재명 후보가 송달 안 받으려고 전국의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해도 제가 볼 때 대선은 이길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야. 응? 자, 그렇고 스케줄 이제 잡아볼게요. 이제 합리적인 제가 말씀을 이제부터 드리는 거야. 그 송달 안 받는 건 좀 웃기자고 한 얘기고, 합리적인 제가 말씀을 이제 지금부터 드릴게요. 자, 5월 15일이 첫 공판 기일입니다. 5월 15일에 재판을 하게 됐어요. 이제 2주 뒤에 재판을 하는 거죠. 자, 이 재판은 안 가도 돼요. 이 재판은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 자, 이걸 또 제가 말하면은, 야, 또 뻥이야! 막 이럴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법원 관계자가 한 얘기를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기일은 안 가도 된다. 자, 여기 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관계자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15일 지정된 기일에 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재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은 돼. 그런데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부터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 및 선고도 가능하다. 이 얘기도 나오죠. 반면에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판 절차 진행은 어렵다.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이거 서울 고등법원 관계자가 알려준 팁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도망가라는 거잖아, 이거는. 이 법원 관계자가 뭐 민주당 쪽인지 진보 성향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판 절차 진행은 어렵다. 송달을 안 받으면, 자,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져야 된다. 법적으로도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재명 후보가 유세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던져놓고 튀면은 그건 적법한 게 아니야. 이재명 후보가 직접 받아가지고 서명을 해야 돼요. 서명을 해야 돼. 나 저 받았습니다 라고 서명하는 것까지가 적법한 절차인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안 받으려고 하면은 집행관이 나타나도 안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근데 모양새가 안 좋지. 그래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요것도 아주 정확한 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요건 마지막 수단으로 정 안 되면 뭐 이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자, 요것도 합법적으로 보장이 된 거죠. 15일 지정된 기일에 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은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15일 재판은 안 나가도 돼요. 15일 재판을 안 나가면은 재판부에서는 기일을 다시 잡아야 돼. 그리고 다시 송달을 해야 돼요. 여기도 보시면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즉 무슨 얘기냐, 요것도 다시 기일을 잡았는데 1차에서 송달을 받았어. 1차 기일을 잡았는데 송달을 받았어요, 이재명 후보가. 근데 나 선거운동 때문에 바빠. 그 이유서를 제출해도 돼요. 나 지금 대선 후보인데 선거운동 때문에 바빠서 지금 재판을 할 수가 없다. 선거운동 끝난 다음에 재판을 하자라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을 해도 됩니다. 불출석 사유서죠. 이걸 제출하면 돼요. 물론 뭐 재판부에서 동의는 하진 않겠지만은 그걸 제출하고 안 나가면 돼. 그럼 다시 공판기일을 잡아야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이건 통산적인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재판기일을 잡으면은 2주 내지 3주 뒤에 잡아요. 통상적인 절차를 적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일반 다른 재판에서는 이렇게 피고인이 불출석을 해가지고 재판기일을 다시 잡는 경우에 2주 뒤에 잡습니다. 2주 뒤에 잡는다 그러면은 5월 29일이에요. 2주 뒤면 5월 29일이고 3주 뒤면은 대선이 끝나죠. 3주 뒤면은 6월
5일이 되는 거예요. 6월 5일에 기일을 잡는 거니까 대선이 끝난 거지. 그땐 재판이 스톱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통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가장 빠르게 잡는 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15일 날 출석을 안 했어. 그러면 기일을 빠르게 잡으면 언제 잡을 수 있냐면은 21일 내지 2일에 잡을 수 있어요. 즉 5일 송달을 받을 수 있는 5일은 법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15일로부터 5일 뒤에 재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판사들이 어길 수가 없어요. 예컨대 아까 어떤 분이 채팅창에 그런 걸 썼던데 뭡니까 15일 날 출석을 안 해가지고 기일을 다시 잡았는데 16일 날 잡아가지고 선고를 해버린다. 선고를 해버린다. 이래버리면은 15일날 16일날 선고를 해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근데 그건 안 돼요. 16일은 못 잡아. 17일도 못 잡아. 그래서 언제를 잡을 수 있냐면 최대한 빠른 게 21일이에요. 최대한 빠른 게 21일이고 22일이 원래 이 재판에 대한 이제 그 공판일이기 때문에 뭐 22일로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2일 날 잡히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잡으면. 22일 날 재판이 잡히게 된다. 22일까지는 미룰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한 주만 더 미루면 돼요. 우리가 한 주만 더 미루면 가능하지. 그죠? 그러면은 26일 이전에 판결이 안 나오면 대선일 전에는 상고 기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6월 3일이 대선이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그 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6월 3일이 대선이니까 그로부터 3일까지 포함해서 7일을 잡죠. 7일. 3일까지 포함해서 7일을 잡자고. 7일을 잡으면은 6월 26일이 될 거예요. 그죠? 2일이 월요일이니까 6월 26일까지 쟤네들이 판결을 해야 대선이 끝나고 7일의 상고 기간이 끝나고 7일의 재상고 기간이 끝나고 바로 판결을 한다 그러면 3일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3일은 안 되지. 임시휴일이니까. 임시휴일이니까 3일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루가 더 빠지는 거죠. 근데 하여튼 뭐 대략 26일이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25일은 판결이 안 되고 24일도 판결이 안 됩니다. 예. 그러면은 26일 이전에 적어도 26일 날 판결을 해야 돼요, 얘네들이.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일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15일 날 우리가 재판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변호인단 측에서는 변론 기일을 좀 더 잡아달라고 요청을 하겠지, 일단은. 그게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은 15일 날 재판을 해가지고 15일 날은 출석을 안 하겠죠. 출석을 안 하고 22일 날 출석을 해. 만약에 22일로 꼭 잡는다는 게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잡으면 22일이고 통상적으로 보면 29일에 잡는데 29일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26일 이전에 선고를 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22일 날 잡는다면은 22일 날 잡고 26일 날 판결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지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칩시다. 22일 날 변론기를 잡았어. 첫 공판을 잡았어요. 그럼 뭐 이재명 후보의 변호인단도 가가지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송달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 종결 및 선고가 가능한 거예요. 출석을 하면 바로 변론 종결과 선고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22일 날 출석해가지고 그날 선고한다? 이거는 안 되는 일인 거야. 출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선고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은 선고 기일을 따로 잡아야 돼요. 그죠? 그 26일에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22일 날 재판을 했는데 얘네들이 선고 기일을 잡겠대. 변론을 종결하겠대요. 그러면은 자, 23일에 이재명 측 변호인단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됩니다. 23일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요. 그럼 최소한 하루 정도 걸려야 되는데 23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자, 형사 7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를 해요.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게 돼 있어. 그럼 재판부 배당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뭐 기일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23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24일, 25일에는 진행이 안 되죠. 그럼 26일에 얘네들이 기피 신청을 기각을 하건 인용을 하건 26일에 결정을 내린다는 거야. 재판부 기피 신청을 얘네들이 자 22일 날 이재명 후보가 출석을 해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바로 선고를 하겠다고 나와. 그러면은 재판부가 매우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매우 졸속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게 되잖아. 피고인 측에서 변론 기일을 더 갖자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무시하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졸속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재판부를 기피할 수 있는 대상은 됩니다. 그러면 기피 신청을 하자 이거야. 기각이 되건 인용이 되건. 그러면 26일까지는 버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런 정도로만 변호인단들이 대비를 해도 26일은 넘어가는 거야. 26일이 넘어가 버리면은 얘네들이 선고를 해도 7일의 시간이 있잖아 우리가. 7일의 시간이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고를 해서 이재명을 유죄 100만 원 이상의 유죄를 확정을 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카드를 쓰는 거지. 대선 전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마지막 카드로 아까 말씀드린 대법관 탄핵을 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관악사랑숙님, 애들이 법대로 결정했나요? 바로 선고할 수도 있잖아요. 지들 마음이죠. 여태 지들 멋대로인데,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거는 제가 더 설명을 드릴 수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다 그냥 법을 무시하고 규정도 무시하고 지멋대로 다 할 수 있으면 뭐 내일 당장이라도 선고하면 되지 뭘. 예? 모여가지고 야 씨발 몰라 우리는 우리 맘이야 그러고 선고를 해버리면 그거 뭐 어떡합니까? 근데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7일의 시간이 있어요. 언제 벌어지건. 예? 당장 15일날 선고를 한다 칩시다. 선고를 못해 15일날은 재판을 안 가면 못한다니까. 이거를 몇 번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재판을 안 가면 15일날은 선고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아무튼 뭐 22일쯤에 선고를 했다 칩시다. 22일에 선고를 했어요. 그 7일의 시간이 있잖아. 그때 대법관들 다 날려버리면 돼요. 탄핵시키면. 그걸 국민의힘이 막을 수가 있어요. 누가 막아요? 이틀이면 된다니까 탄핵하는데 시간 오래 안 걸려. 왜 이렇게 벌벌 떱니까? 벌벌 떨 일이 아니라니까. 자, 요 정도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벌벌 떨 상황 아니고 물론 뭐 긴장은 해야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놈들이기 때문에 긴장을 해야 되지만 일정상 우리한테 불리한 일정은 아니다. 15일로 재판 첫 공판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 누워가지고 대선 일정을 넘어갈 수 있다. 그거만큼은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에겐 확실한 핵무기가 있다. 안 될 경우에 자 대법관 9명 탄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를 못하는 이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결코 없어요.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죽이겠다라고 작심을 해가지고 탄핵을 안 한다면 모르겠는데 뭐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 이재명 후보가 6월 3일에 대선 후보 출마를 못하는 경우의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된다. 없습니다 이건. 제가 단언을 할게요.